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입니다. 용적률, 건축 규제 완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상들이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해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을 발표를 했고, 사실은 내용은 간단하고 방향도 명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할 사항도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계획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어떤 방향성을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후계획도시란 뭘까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별법을 만들 겁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촉진법,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법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보편적으로는 재건축 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30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노후도가 굉장히 커지고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대한 트렌드가 과거게 되어버리고 기반 시설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보완하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택들, 그 위에 세워진 주택이 20년이 경과하더라도 30년이 되지 않더라도 요것들을 개발할 수 있고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택지개발촉진법이 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빈 땅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땅을 제공하는 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입니다. 예전에 이전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해서 강남을 개발할 때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같은 것들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뉴타운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들이 아파트라든지 주택들이 땅이 만들어진 데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노후 계획들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근데 타겟은 그냥 큰 계획 도시에 노후가 되어서 20년이 되었으면은 계획의 대상에 집어넣고 여기를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00만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한 경우에 이게 100만 평방미터가 되지 않으면은 99평방미터야. 그러면은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접하고 연접한 두 개 이상의 택지 면적 합이 100평방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이거는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경우는 일산에 신도시가 있잖아요. 일산역 위쪽에 보면은 거기는 택지 지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100평방미터가 아니면은 그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100만 이상이 대상을 하되 만약에 되지 않더라도 두 개를 연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요 재정비 촉진법에 대한 특별법은 뉴타운에 대한 거고요. 도시개발법은 민간과 공공이 빈 땅에다가 나대지에다가 개발하는 방법이고, 택지개발 촉진법은 공공에서 나대지에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의미하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중에서 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삼고 그 범위는 100평방미터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상들이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일기 신도시만으로는 알고 있는데 20년 이상의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의 택지가 총 49곳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서 노원구가 가장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계, 중계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강남도 개포동도 662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신내, 그다음에 고덕, 그다음에 목동, 수석, 이런 식으로 서울은 포함이 되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일기 신도시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명의 철산, 하안, 뭐 고양의 화정역도 되게 유망한 곳이죠. 3호선이 있고 그 바로 전 역으로 가면은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는, 대곡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다음에 영통, 그다음에 능곡, 고양 능곡까지. 능곡도 이 화정하고 연결되는 곳입니다. 여기도 촉진지구가 있죠. 그다음에 인천은 9월
구월지구 여기도 이제 개발 사업들 정비 사업 많이 일어났고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도시입니다. 예, 남동공단 위에 계획도시가 연수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송도도 계획도시죠. 그다음에 계산지구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뭐 대구도 칠곡, 성서, 그다음 칠곡 3 그다음에 부산도 해운대 1, 2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죠. 해운대 1, 2가 신시가지입니다. 좌동 신시가지. 신시가지도 20년 이상 된 면적이 해당되는 100평방미터 이상의 택지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울산, 전남, 뭐 충북, 제주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요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어떤 그 면적과 그 다음에 수도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선 인지하시고 이게 수도권을 위한 법이구나 이거는 아닙니다. 전국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 방침을 했는데 그냥 뭐 여기서 복잡한 얘기는 제가 다 뺐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특별 계획 구역을 세부적으로 이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면은 1기 신도시의 일산이다, 분당이다 이러면 분당 전체를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특정 지역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용적률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완화를 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별 내용은 없고 기본 방침이 국토부에서 가이드가 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퍼즐 맞추기를 하고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일까를 지자체에서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요것들을 가시화시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 수립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지정을 할 것인가 특별구역의 지정을 할 때는 블록 단위로도 개발을 하고 역세권, 복합, 고밀도, 컴팩트 시티처럼 개발도 하고 이주 수요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주 수요에 대한 계획들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주 수요가 왜 무섭냐? 이주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광역 교통 시설이나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주 단지 등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가격들이 불안정한 것들을 막아보겠다라는 부분의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만 이게 아까 전에 가이드를 국가가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또 이것들을 지정을 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러면은 가이드가 있고 지자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원하는 데를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광역지자체, 도지사죠.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여기에 어떤 고시가 일어나면은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권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중앙부처가 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게 광역지자체입니다. 그 광역지자체에 해당되는 게 도단입니다. 경기도, 강원도, 뭐 경상북도 뭐 이런 것들이 광역지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필터링을 한번 하고 특별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부동산에서 뭐 지자체에서 이거 된다고 하더라, 그다음 부동산에서 이거 뭐 될 거라고 하더라 이런 거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정되었을 때 조금의 가격들의 변화가 있더라도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예측을 해서 가면은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지원이 일어나느냐?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입니다. 파격적이죠. 얼마 전에도 재건축의 완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량적인 부분의 안전진단들이 일부 완화가 되었고 점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가 되어서 쉽게 재건축이 빠르게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은 아예 이제 면제까지도 할 수 있는 좀 권한들을 특별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안전진단의 면제 완화는요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용적률 이제 건축 규제 완화 완전히 파격적인 거죠. 지금 보면은 용적률의 규제는 종상향 수준이 2종에서 3종, 준주거 등으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종상향을 한 단계뿐만 아니라 뭐 한 두 단계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확보시켜 가지고 이 사업들을 좀 더 빠르게 끌고 가려는 여지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 최소화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 최소화 구역, 기본 계획,
관리계획 위쪽에 여기 입지 최소화 구역이 있죠. 이거는 새로운 법이 아니라 원래 있던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직에 있을 때 만들어진 이제 개정된 법이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요 입지 최소화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특별 정비구역을 입지 최소화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입지 최소 구역이 뭐냐면요. 정말 기반 시설이 별로고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규제들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자연 녹지 지역을 3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입지 최소화 구역을 하면은.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제한들이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35층에 대한 부분이 폐지가 되었지만 35층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층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획기적이고 융합적이고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래서 입지 최소화 구역이라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입니다. 보통 용도 지역이라든지 1종, 2종, 3종 준주거 상업 지역이라는 게 규제거든요. 용도 지구도 규제거든요.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이것도 다 규제거든요. 그런데 그 포함된 것 중에서 좀 흔치 않게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이라는 건요. 이거를 상당히 완화를 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정비 구역에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례나 지원으로 조금 혜택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특별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현행보다 15%를 조금 더 증가해서 세대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1기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 100평방미터 이상이 된 택지지구 내에서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완화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이 진행된 데가 있잖아요. 1기 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주염역 주변에도 진행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정자역 주변에도 진행된 데가 있고 그리고 뭐 평촌에도 지금 사업 승인을 난 데도 있고 평촌도 목련 2단지라든지 뭐 한솔주공 5단지라든지 뭐 이런 게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도 우리가 인정을 해줄 테니 이것도 진행을 그냥 제대로 시켜도 된다라고 좀 안심책으로 리모델링도 추가로 넣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이렇게 현행보다 15% 이내로 세대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은 사업성이 늘어나가지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진행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들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전에 노홍채님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이 진행될 때 지금 사람들이 분란이 많고 재건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당분간은 아직까지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리모델링이 사실은 추가 분담금도 많이 나오고 사업성이 안 좋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큰 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대규모의 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당의 시범단지 같은 데가 있습니다. 분당의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에는 이제 아파트 4개 지구 막 3,000세대, 2,000세대 이런 것들이 4개가 함께 묶여 있잖아요. 서현동 같은 경우나 이제 순회동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은 이렇게 통합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도로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하겠다는 부분이고 요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분당이 좀 사례가 될 수 있고 일산도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는 데가 주엽 라인하고 마두 라인 쪽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데가. 그리고 이제 역세권을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복합화 만들겠다. 뭐 이런 예시를 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거죠. 예, 정책을 간소화하겠다. 예,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서 절차를 패스트 트릭을 써서라도 신속하게 심의를 통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위원회 공화국입니다. 위원회로 의사결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은 건축법에 의한 위원회, 경관법에 의한 위원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광역교통법에 의해서 또 교통에 대한 위원회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위원회 하나하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건부로 통과될 수도 있고 이게 또 반려가 될 수 있고 또 되게 많은 그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개별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절차들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통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빨리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빨리. 다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가시화될 거는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발표가 되었다고 해서 이거 지금 당장 뭐 내일이나 모레 뭔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새 아파트가 5년 안에 나오겠구나.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직도 그 과정 중이니까는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정책들을 바라보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정비구역 내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정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도시정비사업상의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구역, 빈 땅인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체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사업상의 재건축, 뭐 다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개별법에서 시행이 될 수 있는데 이 시행된다는 게 이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뉴타운이거든요. 근데 그 뉴타운 안에는 재개발도 있고 일부 재건축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모였는데 기반 시설은 거기에서 공동으로 기부 체납 형식으로 분담을 하고 하나의 통합된 그 그룹을 만들어서 개별성 있게 사업을 하게 합니다. 이 특별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구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비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안에 포함된 사업들의 개별성을 블록별로 인정을 해가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방향과 해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들은 저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건 이제 같이 또 참고해서 보시고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특별계획구역이 지정 확정될 경우에 지역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반대급부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구역이 지정되고 선도지역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용적률을 500%를 주면은 사업성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반면에 거기에 선정되지 못하고 기존의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가 일부 돼서 조금의 인센티브를 받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라는 반대급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이번 정책의 좀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기 신도시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이 우선은 됩니다. 하지만은 수도권뿐만 아니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1기 신도시 타겟팅도 되게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를 가졌죠. 누구랑 가졌냐?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시의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왜 가졌을까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논의하게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근데 여기 공통점 뭐냐? 성남은 분당이 있죠. 분당. 고양은 일산. 그다음에 안양은 평촌. 부천은 상동, 중동. 그다음에 군포는 군포의 삼본. 공통적인 1기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그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핵심은 1기 신도시가 되고 거기에서 파급되는 부분들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1기 신도시만 수혜지는 아니고 서울, 인천, 광역지자체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그 외 지역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전도 보시면 둔산지구는 그래도 굉장히 가격들이 높은 지역이긴 하죠. 뭐 노은, 송은, 뭐 대구도 칠곡, 성서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비단 이게 수도권을 위한 법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예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요 역세권에 주목하는 거는 필요는 하지만요. 제가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투자가 뭐냐면요. 확률에 의존하는 투자입니다. 내가 여긴 되겠지. 여기에는 재건축이 될 거야. 노후되었으니까 재건축이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6번째죠. 5번째인가요? 긴 안목을 가지고 노후 계획 도시의 사업들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10년 안에 완성되기 어렵고, 이번에 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면요, 이슈가 커져 가지고 가격들이 오버슈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이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오버슈팅이 조금 접어든 이후에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가 확실히 가치 상승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은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혜지는 전국적으로 포함이 된다. 오늘도 우리가 해운대에 제가 어떤 분과 상담을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가시권에 있었던 사업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강남이나 송파에는 이미 이제 입주를 한 단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있는 일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이 막바지가 된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 목련 2단지라든지 뭐 아니면 한솔주공 5단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거의 가시권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모든 수혜가 단순하게 그냥 서울,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포함된다는 부분들도 조금 인지하시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예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빵처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들을 가지고,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뭔가를 행동하지 않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내 재정과 형편에 맞게 뭔가를 하시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